주식시마론 화요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디램값 벌써 하락, 반도체 빅사이클 주기 짧아졌나?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업황의 우려가 확산되면 될수록 더 열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분 모셨는데요.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디램 업황 정점 논란 때문에 주식시장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트렌드포스에서 지난 11일, 지난 이달 11일에 올해 4분기 PC용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3분기보다 최대 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 근거들을 일단 좀 살펴볼게요. 예, 일단 디램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이고,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이랑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렇게 트랜스포스에서는 판단을 한 거고요. 먼저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급하게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수요들이 늘어났는데, 그러한 수요가 이미 어느 정도 끌었을 만큼 다 끌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그런 수요 증가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공급업체들이 공급을 늘렸으니까 그만큼 공급량이 많고 재고가 쌓였으니까 이제 또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디램의 수요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PC용 디램의 가격이 하락한다. 그리고 최근에 현물 가격이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용까지 전망이 좀 오늘 어둡게 나온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디램의 수요처를 하나하나 파악해 볼까요? 일단 디램이라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 대표적인 품목의 하나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디램, 낸드 프레시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그 중에서 디램은 전원이 공급되고 있을 때 그 작동하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시 전원이 공급되고 전원이 있을 때 작동을 하는 PC 부분에서 먼저 이제 디램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 PC가 또 발전하고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하는 이제 기업용 PC로, 이제 기업용 컴퓨터죠. 그때는 PC가 아니고 기업용 그런 컴퓨터들이 서버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해서 지금 디램의 대표적인 수요처라고 하면은 PC, 금방 말씀드린 서버로 말씀드릴 수 있고, 메모리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디바이스, 가지고 다니는 디바이스들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등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디램을 이제 PC용, 서버용, 그리고 모바일용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도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PC, 서버, 그리고 기타 전자기기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요가 견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반도체 공급사 측에서 네. 전망을 했는데요. IT 수요 이상 없을까요? 이제 IT 기기라는 게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새로운 제품도 생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는 제품들도 우리가 사용하기의 편의성, 그게 개선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이어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IT 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없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IT 기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생활은 더 이상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는 또 다른 제품들이 항상 개발이 될 거고, 그 제품들에는 또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IT 기기 생산 수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공급자 측에서도 반도체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봅니다. 네. 일단 공급과 수요 측면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급 측에서는
지금 증권사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디램의 현물 가격이 하락세를 최근 한 달간 띄고 있고 이런 가운데 고정 거래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밑돌게 되면서 업황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디램의 수요자 측에서는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디램 가격이 그래도 좀 절대적인 수준에서 올라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당분간은 좀 구매를 미루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디램 업황이 약간 조금 갭이 좀 생길 수는 있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갑작스럽게 디램 현물 가격이 4분기 들어서 많이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이 외국계를 비롯해서 국내외로 나오면서 디램 업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공급 수요를 봤을 때 업황이 하반기에 둔화됩니까? 하반기에 둔화된다, 아니다. 그 부분을 처음부터 단정지어서 설명드리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제 공급자 측과 수요자 측을 봤을 때 네. 지금 말씀하신 현물 가격이랑 고정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요. 고정 가격이라는 것은 그 공급자 측과 수요자 측 이제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 간에 이제 뭐 계약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 사이에 그 금액, 고정 금액으로 우리는 거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실제적으로 구매가 일어나면 그 가격으로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물 가격이라는 거는 그런 B2B 거래가 아니고 다른 이제 시장에서 다른 공급선을 거쳐서 가는 거래의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가격이니까 우리가 사서 그 기업에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흐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도체가 사용하는 쪽이 개인이 아니고 대부분이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B2B 거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현물 가격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 석 달 내지는 한 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현물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 가격이 떨어지면 그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네. 그 생각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어려워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이나 석 달 지나면 4, 4분기로 넘어가니까요. 그런 부분인데 뭐 지금 하락폭을 봤을 때 1%에서 1.5% 그러니까 폭 자체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닌 게 하나가 있고요. 어떤 가격이에요? 현물 가격인가요? 그러니까 현물 고정 가격의 예. 하락폭요. 예, 예. 고정 가격은 지금 하락을 하지 않고 그냥 동결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네. 부분이 어쨌든 뭐 지금 최근에 하락폭이 일단은 크지 않다고 네. 디램 가격에 대해서는 보셨고요. 하지만 그렇게 데드크로스가 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고정 거래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많은 반도체 수요 기업들이 좀 기다리지 기다린다. 않겠느냐. 그렇죠. 수요 공백에 대한 좀 네, 우려가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수요 공백이 일어났을 때 네.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공급 과잉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 생산자 측에서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판매물. 반도체 공급 업체들 재고는 어떤가요?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디램인데 디램 같은 경우 세계에서 대표적인 공급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추적을 했었는데 재고가 전년 대비 매달 10% 이상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재고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그 가격 하락을 기다리던 업체들이 구매를 하고자 했을 때 그때 과연 그렇게 가격이 떨어져 있을 것인가라는 네. 부분은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연구원님의 지금 업황을 보시는 시각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기업 간에 있는 그 고정 거래 가격은 디램을 공급하는 공급사의 재고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모두 재고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주셨고요. 네. 따라서 고정 거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연구위원님께서 방송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더니 주식은 저는 잘 안 본다고 하셔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이 하반기에 업황에 대한 우려감, 디램 가격의 하락, 특히 4분기에 디램 가격이 최대 5%까지 아까 트렌드 포스가 얘기했듯이 네.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최근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 한번 볼게요. 진짜 폭포수처럼 저렇게 내려갔거든요. 네. 과도한 하락이라고 보이세요?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주식은 전문 의견은 문외한이라서 없으시다고 하셨지만 주식을 이제 하시는 분들 말씀이 주식 뭐 주가가 이 업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걸 보여준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뭐라고 드릴 말씀은 좀 어렵네요. 이게 하이닉스인가요? 네, 지금 아, 보시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10만 원 정도에서 지금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거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또 주제의 그 핵심은 그건데요. 그러니까 디램의 반도체 사이클이 짧아졌나라는 거거든요. 과거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 주기를 좀 살펴볼까요?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호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반도체가 1950년대 초반에 50년대 후반경에 발명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90년대 PC의 보급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2000년도에 그 스마트폰이 네.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호황이라고 얘기했던 17년도, 그 전 이제 15, 16년도에 서버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이제 뭐 10년 단위로 사실 이렇게 슈퍼 사이클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17년에 초호황이 있었고, 그리고 19년에 불황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도부터 회복하는 중이고, 이렇게 슈퍼 사이클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이게 끊어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잠깐의 이런 굴곡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네. 80년대부터 슈퍼 사이클이 한번 왔다가 멈추고 또 새로 오고, 이렇게 새로운 IT 기기들, 그러니까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PC 그리고 스마트폰, 그게 있었고, 지금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면은 그 전에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이끌었던 제품들이 네. 개인용 소비 제품이었다면은 지금은 서버 같이 이제 기업용 제품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서버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새로 생겨 있는 이 슈퍼 사이클을 이어가는 이 서버의 수요라는 게 결국은 예전에 그런 하드웨어의 개발보다는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인한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우리가 처음에 사용하다가 단순 메일 교환에서 지금 이제 동영상 플랫폼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네. 디바이스 쪽도. 그러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서버 수요가 될 것이고, 그러한 새로운 서비스는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5G 통신이 도입되고 나서 뭐 AI라든지 VR 이런 서비스가 이제 또 개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용량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또 몇 배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버는 당연히 또 몇 배가 더 늘어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사이클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과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주기는 보통 몇 년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 년의 주기인가요? 10년? 그렇죠. 예. 예. 슈퍼 사이클 자체로는 10년을 보면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호황과 불황의 그런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 네.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이제 4년에서 2년 정도, 2년 정도가 호황과 불황의 주기였는데, 최근에는 그 주기가 조금 더 짧아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보통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80년대 PC, 2000년대 스마트폰, 2010년대 중반, 지금은 뭐 클라우드라든지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것들을 소화하는 데이터 센터 등의 서버용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더욱더 확장된 5G 시대에는 그와 관련한 서버용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렇죠. 슈퍼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언제쯤 종료될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이 슈퍼 사이클 자체가 당장 종료되기가 쉽지가 않은 사이클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만큼은 계속 갈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제 경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호황기와 불황이 등락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보여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디램 값도 하락을 하고 상황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불황이 한 번 정도 찾아올 수는 있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큰 슈퍼 사이클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대 중반의 서버용 수요부터 해서 앞으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조기 종료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부침이라고 볼 수 있는 디램 사이클의 호황과 침체 정도는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의 8개 분기, 2년에서 이것보다는 좀 짧아졌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딱 이 시점에 보시기에 반도체의 어떤 단기, 중기 하나의 사이클은 8개 분기보다는 짧아졌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로 그걸 보시나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7년도에 호황이 있었고 네. 19년도에 불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2년 조금 미만의 그때가 1년 6개월 정도 주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도부터 조금 회복기에서 21년에 지금 주춤을 한다는 것은 또 1년 6개월 정도의 뭐 사이클에 진입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기간으로 보면은 예전에 2년이라는 것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반도체 수요 산업의 이제 이 등락이라서 글쎄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2년보단 분명히 짧아진 건 맞고 1년 6개월 앞전에 이제 사이클이 1년 6개월이었으면 그걸 따라가자면 이번에 조금 뭐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19년도에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공급 과잉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불황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제조기업의 재고는 연구원님은 그 재무제표에서 확인을 하시나요? 어디서? 저희는 이제 산업동향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걸 매달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거기서 작년 대비 매월 이제 재고가 10% 이상씩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총 생산량이랑 그런 건 늘어났겠지만은 재고 자체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경기를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포인트로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하반기에는 지금 저희가 다른 어떤 수요라는 게 지금 5G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보급이 분명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수요는 이어가고 그렇게 봤을 때 하반기에도 우려했던 만큼 그 가격에 약간 하락이 있더라도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만큼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도 전체적인 반도체 경기는 양호할 것으로 판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PC용, 디램 쪽의 가격 하락 가능성, 하지만 지금까지의 현물 가격의 낙폭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B2B 간의 거래에서 반영되는 고정 거래 가격, 이것이 추가적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 반도체의 재고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재고가 현재 타이트하다는 점을 근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차세대 디램 DDR5가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네. 차세대 디램 DDR5 모멘텀이 반도체 업황 우려가 나오기 전에도 주식시장에서 또 굉장히 포인트로 전략으로 많이 활용됐던 그 내용입니다. DDR5로 교체되면 관련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요. 먼저 DDR4와 어떻게 다른지 성능 차이부터 알아볼까요?
예, 이제 DDR5라는 것은 숫자가 우리가 많이 쓰고 PC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는 DDR1, 2, 3, 4, 5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소비 전력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DDR4와 5에 비교를 하면은 동작 속도가 약 2배 정도 빨라지고 그리고 전력 소모량은 1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DDR5, DDR4 대비해서 2배 정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전력 효율도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DDR5에 있어서는 또 개발 현황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격차 전략을 우리나라는 쓰고 있으니까요. DDR5의 개발 현황 짚어주실까요? DDR5를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그게 네. 표준이 발표가 됐고요. 10월 달에 세계 최초로 SK하이닉스가 DDR5 제품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제품 양산 단계는 아닌데 제품은 네. 개발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DDR5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CPU에서 그 PC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거기에서 DDR5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가 돼야 되는데 인텔이나 AMD에서 올 하반기에 이제 PC용이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서버용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CPU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이제 DDR5에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이 없지만은 CPU가 나오는 대로 바로 이제 우리 제품들도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DDR5가 채용되는 CPU가 계획대로 출시가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에서 12세대 CPU죠. 예, 올 하반기에 PC용부터 출시한다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DDR5를 채용하는 CPU가 없고 PC부터 올해 연말에 하반기에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에 DDR5 제품 생산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개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DDR4 교체 시점과 비교했을 때 DDR5의 교체 수요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DDR3가 이제 시장에서 보급되고 있을 때 DDR4가 2013년도에 제품이 발표가 됐고요. 실제적으로 2014년도부터 이제 교체가 되기 시작했는데 2017년도 그러니까 교체가 되기 시작하고 한 3년 정도 있어서 50% 정도로 이제 시장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DDR5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그 제품이 표준이 정해진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올해 하반기에 방금 말씀드린 CPU가 나오고 내년부터 이제 교체가 시작이 될 텐데 DDR4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교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정도면은 50% 그러니까 그전에는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이 한 2년 정도로 단축될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서버용 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이 이런 교체 수요를 이끌어갔다면은 네. 이제는 서버 쪽에서 이런 수요를 견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2배 빨라지고 전력 사용량이 10% 줄어드는 게 서버 관리 비용과 비교를 했을 때 DDR4로 유지를 하느냐, DDR5로 바꿨을 때 더 이득이 되느냐가 이제 계산이 나오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DDR4를 유지하는 것보다 DDR5로 교체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아마 그 교체 수요는 DDR4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DDR4를 지금 더 많이 생산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교체되는 예. 예, 그 시기라든지 그 기간이죠. 그게 재고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DDR4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DDR4가 3가 네. 작년까지 해서 이제 21년도 현재 시장 점유율이 10%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3가 10% 떨어졌죠. 4가 90%까지 오는데 걸린 기간이 한 8년 정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DDR
폭포가 완전히 그렇게 시장에서 아주 축소되기까지는 또 한 7, 8년은 걸릴 테니까 적당하게 비율을 조절하면서 생산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확실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반도체 시장은 서버용 수요가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디램 같은 경우는 좀 그 네. 부분이 많이 커졌죠. 예. 그러니까 낸드 프레시나 전체 메모리 반도체를 넣게 되면은 말씀하신 기타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텐데 네.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전원이 들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PC나 서버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DDR5 내년부터 본격 도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DDR4보다 도입 그 전체 시장의 50%까지의 도입 시기가 더 짧아지면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디램 가격의 하락의 위기를 DDR5가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신제품이 나오게 되고 말씀드린 속도가 빠르고 전력 용량이 이제 사용량이 작아지고 그리고 기억 용량 자체도 지금 DDR4보다는 좀 더 많은 용량을 저장을 할 수 있는 16기가에서 32기가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가바이트당 금액이 물론 다르고 그리고 말씀드린 전력량이라든지 이런 효율성이 다른 상황에서는 당연히 단가가 높아지겠죠. 예, 그 부분만큼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초기에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는 네. 약간의 또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러면은 지금의 단가보다 뭐 2배 이상 가격의 제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단가는 다른 차원에서 이제 바뀌는 거죠. 지금 제품의 하락을 막는 게 아니고 신제품이 새로운 가격군을 형성을 하면서 전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예, 그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DDR5 디램의 가격이 DDR4 대비해서는 2배 정도는 높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예, 그 정도는 나와야지 예, 말이 된다고 보는 거죠. 예, 네. 성능이나 넣었으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DDR5가 PC와 그리고 서버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시기에 디램의 현물 가격의 하락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좀 상쇄될 수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DR5 모멘텀이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업체,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그만한 장비를 또 새로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테니까 그만큼 우리 그 제조 장비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DDR5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그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럼 또 생산량을 당연히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협력사들, 소부장 업체들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소부장 기업들도 DDR5가 생산이 됐을 때 새롭게 뭐 적용하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있나요? 이제 제품 자체가 기존의 DDR5는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랑 그런 전력량이랑 그 제어가 다르기 때문에 네. 크기도 조금 달라져야 되고요. 예, 그만큼 패키징 하는 데라든지 그런 후공정에서도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DDR5 도입 시기에는 소부장 기업들도 단가 인하의 압력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단가 인하의 압력이라면 반도체 왜냐하면- 산업 쪽은 네, 아니 글쎄, 소부장 DDR, 저는 네, 방문해서 소재 기업들 분들 만나 보면은 네. 대기업 쪽에서 좀 단가 인하의 압력이 있다는 걸 어. 항상 가장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글쎄요, 반도체 산업 쪽에서는 그래도 다른 산업보다는 그게 네. 좀 덜 할 겁니다, 아마. 음, 네. 기술력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게 뭐 다른 이 공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정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의 이런 협력사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여러 가지 범용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들과는 아무래도 대접이 달라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DDR5 제품에 납품하는 소부장 기업들도 주목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아까 DDR5 개발 상황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개발만 해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DDR5의 교체 수요가 본격화됐을 때 관련한 투자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관련 투자라면 어떤? DDR5 라인과 관련돼 있는 투자가 새롭게 일어날 가능성. 생산 라인. 예.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소부장들, 제조 장비들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부분들이 새로운 라인을 깔아야 되나요? 완전 새로운 라인은 아닐 아, 겁니다. 그게 네. 어느 정도의 교체 수요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장비가 일부 교체되는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주식시장에서 아주 중심 이슈로 다루다가 이제 단기, 중기 사이클의 하락 국면을 겪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말 많은 PC, 기타 기기 그리고 서버까지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업황이 어느 정도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슈퍼사이클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점, 앞으로 다양하게 더욱더 우리 일상생활에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주도의 새로운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서버용이나 여러 기타 기기들의 수요는 계속 이어지는 슈퍼사이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우려보다는 디램 현물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4분기에 디램 가격의 하락폭이라든지 이게 좀 크지 않다는 부분도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8거래일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74,200원 0.27% 하락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보합 기록하면서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변동성 심한 하루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10만 1,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분석 연구위원님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연구원님 모시고 오늘 디램 업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디램 관련주에 대한 투자에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심화론에서 주식 투자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